네, 그래서 여기 일단 many negotiations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 근데 많은 이 협상가들이 뭘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assume이라고 해서 가정한다라는 표현을 썼죠. 이 가정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통념의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약간 통념의 어떤 시그널의 역할을 하잖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Many negotiators, 특히 assume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는 가정, 그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통념의 향기가 지금 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뒤에 있는 부분에 모든 그 협상이 fixed pie, 즉 고정된 파이를 수반한다라고 가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고정된 파이를 수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부정적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전체적으로 협상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all negotiations, 혹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협상이 뭐에 대한 협상이냐면 통합 협상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다음에 나왔던 integrative negotiation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노란색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협상가들이 자주 이 통합 협상 기회를 접근을 하는데, 뭐로써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zero sum situations. 여기서 나왔던 zero sum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 뭘 의미해? zero sum이 뭐게? 제로 썸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얻잖아? 그러면 동시에 내가 잃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총합을 구하면 제로가 된다라는 게 제로섬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제로섬이 언급이 되냐면 뒤에 나왔던, 그러니까 제로섬이 뭔지 개념을 모를 수도 있잖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에 or이라는 말을 껴서 설명이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누가 이기면, 위너가 있으면 무조건 루저가 생긴다 라고 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협상에서 누군가가 우위를 점하잖아?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은 또 다른 그 입장은 당연히 이제 좀 불리한 어떤 조건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3번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표현을 썼냐면 believe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mythica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mythical이라고 하는 단어는 허구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이 고정된 파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의 어떤 개념이고, 믿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믿고 있구나라는 뉘앙스가 확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무조건 파란색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 다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자체가, 자, stand in opposition이라는 말을 썼잖아. 즉 반대의 입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 반대 입장을 생각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걸 취하면 이 사람의 그 반대가 되고, 그러니까 취하지 못하고 이걸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디테일하게 뒤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즉 결국 뭐야? 통합적인 settlements, 합의가 없는, 그리고 지금 뒤에 봐봐, mutual beneficial trade-offs, 그리고 이 사람들 두 쪽 다 이제 약간 상호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절충안의 가능성이 아예 제로, 없는 그런 상황을 가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죠? 자, 그럼 무슨 얘기야?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협상은 존재하지 않아. 내가 위너면 저 사람 무조건 루저가 되고, 내가 루저면 저 사람은 위너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위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뭐라고 나와? They suppress efforts to search for them 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 자체를 있다고 판단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부터 노력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위에서 나왔던 여기 이 문장을 보고 위에서 나왔던 a fixed pie라고 하는 부분을 파란색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확실하게. 그죠? 이게 이 zero sum이라든가 win-lose exchanges라고 하는 부분들도 전부 다 파란색의 개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3번은 다 파란색이에요, 다 사실상. 그래서 이게 서로 반대에 있고 이렇게 서로에게 좋을 수 있는 가능성 아예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노력조차 안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실상 문제점이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예시를 하나 던져줘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받는 게 더 좋잖아. 그래서 75,000달러를 원해. 자기가 돈을 이렇게 받고 싶어. 근데 이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주는 게 또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7만 달러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야. 아주 첨예한, 지금 이게 부닥치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만, 그러니까 급여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상태로 보잖아?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75,000달러를 주는 순간 나는 루저가 되는 거고, 내가 7만 달러 밖에 못 받는 상황이면 내가 루저가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win-lose의 익스체인지의 현상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는. 급여만을 생각하면. 자, 그리고 이제 5번 문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5번 문장의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only가 있고요. only. 그 다음에 do they discover 이렇게 나왔죠.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이 나왔잖아. 그럼 이거 뭐라고 봐야 돼? 강조. 뭐 강조야? 부정어구 강조. 여러분 왜 only가 부정어구라고? 하나 제외하고 나머지 다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할 때만 디스커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디스커버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에 뭘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두 당사자들이 논해야 돼. 뭐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됐죠? 더 자세히 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논하게 되면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 발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갑작스럽게 이사 비용이 나왔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 왜 상황이 펼쳐지냐면 미국이 굉장히 넓잖아, 땅덩어리가. 자,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일을 구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가잖아. 그죠? 직접 가가지고 막 면접 보고 이러잖아. 근데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진짜 막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짜 온라인상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봐가지고 봤어, 통과를 했어 만약에. 그럼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야? 맨날 비행기 타고 다닐 거야? 아니잖아. 이사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실리콘밸리에 지금 내가 잡을 얻었어. 그럼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 나는 뭐 아틀란타에 있어. 그럼 나는 거기까지 어떻게 가? 이사를 가야 되잖아. 근데 이사기 비용이 또 만만치도 않겠죠? 왜냐면 조금 옮기는 게 아니잖아. 막 주와 주를 막 완전 가로질러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 비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시작 시점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사를 특히 하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이사라는 경우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사를 굳이 안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약간 환상하는 느낌이야 지금. 그러면 여기 일을 마무리를 해주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율을 좀 잘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급여만 놓고 봤을 때는 조율을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 근데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조율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처음 모시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75,000달러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 처음 지금 일을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 이만큼 줬는데 일을 잘 못 해봐. 그럼 얼마나 손해가 나겠어. 그렇잖아. 그래서 처음 모시는 거라서 저희가 이렇게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 지금 무슨 주에서 무슨 저희 주로 이제 이사를 오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그 이사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시점을 편하시는 그 날짜에 맞춰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봐. 그러면 본인은 원하던 금액이 75,000달러였는데 5,000달러를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뭐 그래도 이사 비용 해주니까 뭐 이런 비슷비슷하네. 뭐 처음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 그것도 이해가 되니까 그래,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돼? 이 급여 문제가 해결되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받고자 했던 돈보다 덜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사실상 해결이 안 됐는데 해결이 된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너 루저가 아니라
진짜 윈윈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색깔 한번 처리해 볼게요. 이 두 사람이 디스커스 한다는 얘기는 협상한다는 얘기잖아요. 협상하는데 어떻게 협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 무조건 위너 루저가 있는 협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가능성 자체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예 이제 고민하지도 않겠죠. 그냥 내가 나는 무조건 7만 이번에 진짜 무조건 7만 5천 원 받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가능성에 대해서 더 논한다는 얘기는 해결책이죠.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예요? 발견할 수 있대, 무언가를. 그죠? 이 무언가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죠? 요 내용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색깔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6번부터는 이마저도 여러분,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이 본질을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이 갈등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있어. 그러면 이 갈등의 본질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연구가 나왔던 거야. 연구죠. 연구, 일종의 연구.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모의 그 협상을 하잖아요.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고용주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협상 테이블 지금 8번에서 나왔던 내용은 달라요. 누구랑 누구예요? 7번에서 언급이 됩니다. 누구랑 누구예요? prosecutors 누구예요? 검사. prosecutors 검사입니다. 검사라도 누구? 그렇지. 변호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피의자에게 몇 년의 어떤 징역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하는 어떤 협상 자리인 거야. 근데 이제 조건이 뭐였냐면 어떤 사람한테는 우리 그 의미를 저기 정답을 아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personal gain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결정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협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특정 이제 징역형을 이제 받게 되면 당신의 커리어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그 다음에 effectiveness라는 표현이 나는데요.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effectiveness가 나왔는데 뒤에 그 결과 부분에서 effectiveness가 쏙 빠졌잖아. 그리고 values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거는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섣불리 그렇게 얘기할 수 없기는 한데 이게 아마도 effectiveness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빠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문제를 만드는데 빠뜨렸을,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제거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면 이게 자체로 너무 기니까. 그래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아마 중간 정도의 수치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지금 퍼스널 게인 같은 경우는 그 이 픽스 파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경쟁적으로 이제 그 협상을 접근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value 같은 경우는 그 정반이었잖아. 그러니까 아예 영향을 안 받는다는 아니지만 거의 최소로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 effectiveness는 아마 중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언급조차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effectiveness라고 하는 부분에다가는 색깔을 전혀 처리 안 하셔도 돼요. 그죠? 자, 근데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value, 가치에 이제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이제 정당한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진 상태로 이제 그런 모의적인 협상을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야, 지금.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중시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픽스파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죠? 파란색이겠죠? So, personal gain. 그 다음에 commander 이하 부분에다가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접근 자체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경쟁적으로 했다는 얘기야. 괜찮죠? 자, 근데 가치에 포커스가 맞춰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 문제를 least likely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를 픽스 파이 면으로 이제 거의 안 봤다는 얘기야. 거의.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협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협상을 했어? cooperatively 어떻게 협상했어? 그렇지, 협력적으로 협상을 했다. 이런 부분에다가 보라색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자, 1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갑자기 stressful conditions가 나와서 되게
왜 갑자기 이랬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여기 뒤에 나왔던 this common misperception 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야? 이런 흔한 오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흔한 오해라는 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야. 뭘 생각했어 사람들이? 협상할 때 어떤 식으로 봤어? 손에 내가 실리를 취해야 이기는 거. 내가 실리를 취해야 이기는 거고 내가 이기면 그 상대편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즉 fixed pie의 영향을 받았었던 사람들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이 this common misper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fixed pie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파란색이잖아. 아이고야, 파란색입니다 여러분. 파란색이잖아. 그래서 파란색의 영향 하에 stressful conditions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왜냐면 시간 제약과 같은 스트레스가 많은 조건이 이런 오해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같은 파란색. 그럼 이것 때문에 뭐 통합적인 어떤 함의 자체가 잘 이루어졌겠니?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less 이하 부분에다가도 파란색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괜찮죠? 이해되시죠? 그 이제 문제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4페이지에 있는 그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거 분석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보시면 fixed pie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나오잖아요. 요거 고정된 파이인데 a key to success in a zero sum game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제로 sum 게임에서 성공의 열쇠?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not true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죠? 두 번째, 여러분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이제 선지 분석에 쓰여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일단 이 biggest salary, 여러분 굉장히 그 긴 내용 중에 정말 일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too specific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기도 했잖아요. not mention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fixed pie가 좋다는 얘기잖아. 결국 이게 지금 너한테 돈을 많이 받게끔 해준다 이런 얘기니까 그 방법을 알려준다는 얘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또 not true일 수도 있어요. not mention일 수도 있고 not true일 수도 있고 too specific일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건 절대 답으로 고르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이해됐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게 가장 적은 그 퍼센테이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오답률에서 생각보다 높은 오답률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에서. 자, 3번 봐보세요. 자, 이걸 말로 The myth of the fixed pie 파란색이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wake up 하라는 얘기니까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얘가 정답이죠. 그 다음에 4번 봐봐. 여러분 여기도 지금 too specific이죠. 일단 첫 번째 앞에는 그죠? jail sentence에 대한 이야기 당연히 too specific입니다. 근데 뒤에는 보니까 stick to the fixed pie not true죠? 보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답이 절대 될 수 없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일단 maximize fixed pie effect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주장하는 바와 정반이니까 not true잖아.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안점이 나오지도 않았죠? not mention이기도 해요. 그죠?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세 문제를 풀긴 하지만 굉장히 문제가 쉬운 문제가 하나 있다라고 했던 게 바로 그 다음 문제였어요. 그 선지 분석이 쉽다는 얘기예요. 선지 분석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냐 하면 지금 facilitate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 B에서 block이 나왔어요. block. 이거 절대 블럭이 나와서는 안 되는 어떤 자리임을 볼 수 있죠. 보라색이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왜냐면 이거 강조를 하면서 앞에 나왔던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어떤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블럭이 절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이거 선제 분석하면 B를 not true로 하시면 되죠. 이해되셨죠? not true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부분 이제 보실 건데요. 그 다음 질문은 여러분 네, 오케이. 우리는 어쨌든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살펴봅시다. 우리 1번부터 근데 이거 내용을 좀 봐야 되나 우리? 잠깐만. 좀 혹시 수정할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협상가는 고정된 파이로 본다. 협상은 고정된 파이로 본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제로섬이라던가 승패 교환으로서 접근을 한다. 자, 그렇다 보니까 상호 이익에 반대되는 이제 생각, 그러니까 상호 이익에 좋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노력 자체를 억누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예시가 나왔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잠깐만. 1번 여기가 이제 서론이죠. 도입이 나오기는 했는데 여기서 사실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문제 제기. 네.
그리고 통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통념이라고 볼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이제 이 협상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어서 나왔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접근하고 그래서 억누른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력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게 그런 구체적인 진술이었거든요. 그래서 본론이자 구체적인 진술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그 예시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예시가 나온 거예요. 고용 협상. 그래서 급여만 이제 문제로서 인지를 하게 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되기도 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하게 되면 다른 타협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다른 것들을 이제 논하면서 급여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지금 나왔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시가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문제라고 봤다면 이게 문제였다면 여기는 이제 해결책으로서 언급이 됐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예시를 지금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예시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제 상황인지 상황을 설명하고요. 상황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상황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목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총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자기한테만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개인 이익에 목표를 준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효용성, 효과성 얘가 2번이고요. 3번이 가치였어요. 그치?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예시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 그게 여기였죠. 그래서 이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이득을 중시했던 사람들의 경우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왔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상황에 경쟁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가치 중심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협력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 픽스 파이에 영향을 많이 안 받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또 어떠냐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픽스파에 너무 이제 몰입을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펼쳐지고 또 이제 그러니까 통합적인 어떤 그런 결론에 이르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죠, 그죠? 자, 다음에 있는 지문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얘는 굉장히 수월했을 거예요. 너무 잘 정리를 했고요. 근데 아쉬운 건 요거 하나. regulation은 파란색이었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disclosure, 즉 공개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개의 중요한 이점이 is 이하 부분, 2부에 있으시니까 is 이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라색 처리를 할 수 있고요. regul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은 opposed to, 정반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disclosure과 정반입니다. regul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부분에 이 regulation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칼날이 굉장히 뭉툭한 무딘 어떤 칼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날카로워야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 칼이라는 건. 근데 무디면 얘는 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다양성을 무시하고 부작용이 발생. 너무 잘했어요. 요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로서 3번에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지. 그래서 지금 에너지 효율 규제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파란색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이 제품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어. 왜냐하면 제약을 이제 그 조건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싶지 않아 하는 물건이 오히려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메이 이하 부분 여기 요 부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만들어지더라. 이것도 다 파란색이죠. 왜냐면 중심 내용의 정반이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정보를 공개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리스펙트 이하 부분에다가도 같이 보라색을 처리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거에 대한 예시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언급이 됐던 건 자동차를 제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안전 특성 같은 걸 이제 공개를 해, 만약에. 자, 그렇게 되면
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격도 고려하고 스타일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안전에 대한 어떤 특성도 같이 고려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심지어 맞바꿀 수 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는 스타일이 별로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더 안전하니까 이걸 사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약간 판매의 어떤 장점으로서 이제 부각하는 그런 자동차도 있어. 예를 들면 볼보가 그렇거든? 왜냐면 이제 이걸 자동차를 뭐라고 할까? 그 SUV를 가족들이 타는 차 이렇게 이제 완전 세팅을 해가지고 그게 앞에가 이제 사고가 나더라도 이렇게 잘 이렇게 짜부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재질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가족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럼 이제 사실 그 디자인이 뭐 별로 마음에 예를 들면 안 든다고 할지라도 그래 이거 가족을 위해서 우리 당연히 이 차를 타야 되는 게 맞겠지 라고 해서 그 차를 이제 가족들이 사용하는 차들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6번에서는 지금 칼로리 정보를 이제 공개를 하죠. 근데 이게 칼로리 정보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나는 막 완전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운동 선수야.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칼로리를 막 보면서 이제 음식을 선택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어떤 곳에서 그 칼로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무슨 식당을 갔어. 칼로리 몰라요. 계산도 어려워요. 왜냐면 반찬이 맨날 바뀌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규제로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게 가능한 뭐 예를 들면 서브웨이라던가 뭐 이런 데들은 다 몇 칼로리인지 대략적으로 다 써놨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나는 이걸 먹어야 되겠다 선택을 하게 되니까. 물론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끼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신경 쓰는 사람한테는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켓에 영향을 끼치지 않죠 지금. 그죠? 자유롭게 그런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는 여전히 조성은 하되 영향력은 충분히 주고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6번이 아주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있는 부분에 다시 한번 이 disclosure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이제 보라색으로 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죠. 왜? 이 개인의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의 자율성을 방해하지도 않을 뿐더러 promote, 촉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7번에서도 주제가 나왔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앞에도 주제가 나오고 뒤에도 주제가 나오고 중간에 있는 부분에는 그냥 이제 부연 설명들이 나왔던 거니까 양괄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은 이 정도였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오셨을 텐데 일단 도입이잖아. 여기는 주제라고 보셔야 돼요. 주제잖아요. 이거 그죠? 여기도 사실은 주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건 재진술에 해당이 되겠죠. 재진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규제의 단점을 얘기하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사실상 구체적인 구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1번이라면 여기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규제의 단점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예시를 이제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규제의 단점에 대한 예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은 좋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예시를 지금 주고 있으니까 이거 정확하게 이제 숫자를 이제 붙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안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번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를 이제 2번으로 봤다면 2번 안에 지금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잘 정리했죠. 안전 정보 관련해서 이제 그 결과를 공개를 하게 되면 소비자가 알아서 선택을 할 거란 얘기야. 그리고 공개를 하게 되면 그 칼로리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재진술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문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문제 16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네, 16쪽에 있는 15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public information accessible, 이게 지금 정보를 공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개하는 것 듯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는 했어. 근데 steps, 절차가 나왔나요? 절차가 나오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not mentioned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해됐죠? not true, 절차가 안 나왔잖아요. 절차가 안 나왔잖아. 그래서 저는 not mention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왜 not true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쨌든 관련된 내용은 나왔으니까 스텝을 설명하는 것만 아닌 거니까. 그거 not mention이지. 아니에요? 언급이 안 됐으니까.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정보 공개라고 하는 이 disclosure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죠. publicizing information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요거의 장점이 나왔었던 거잖아. 이 전체적인 글이. 그래서 2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죠. 3번 봐봐. 여기는 지금 회사들이 자기 이익을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인데 이건 완전 난멘션이죠. 아예 언급이 안 됐잖아요. 4번 같은 경우는 이 현재 그 산업 동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파악하고 분석하고 해야 될 필요성 not mentioned. 이건 완전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걸 의외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골랐어요. 이 5번을 정답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 왜 그랬냐면 지금 reasonable customer choices 이거는 뭔가 위에서 나왔던 내용이잖아. 근데 이렇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고객들로 하여금 소비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어떤 선택을 하게끔 만들었던 건 뭐였어? 정보 공개잖아. 이게 지금 diversified market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disclosure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게 정답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not true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diversified markets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not mention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요 정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은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과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